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지난 중고서점에서 사온 책 또 간단히 소개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직 앞부분 영상을 편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죠? 어쨌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고서점 나들이에서 산 첫 번째 책은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락갱입니다. 먼저 이번에 산 책들은 대부분 추천을 받아서 산 작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모른 채 그냥 추천받아 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 테레즈 락갱이란 작품 역시 저도 그전까지는 에밀 졸라라는 작가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번도 읽을 경험이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테레즈 락갱을 추천해 주셔서 마침 중고서점에 있겠다 바로 업어왔죠. 내용적으로는 어떤 살인사건과 인간의 광기, 공포 등을 분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시작?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락갱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죠? 제가 이 책이 만약 마음에 들면은 혹시 다른 에밀 졸라 작품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번째 작품은 김영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입니다. 이 김영하 작가의 작품을 산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냥 김영하 작가의 작품이고 제가 이전에 안 읽어본 작품이라 샀어요. 더구나 제가 최근에 장편들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항상 단편이 한두 권씩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끼어 읽을. 또 이게 단편들을 모아놓은 소설집이니 그보다 금상첨화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 중고서점에서 사서 오게 된 거죠. 그 전까지의 김영하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몇 권? 한 3-4권 정도는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 현실과 판타지 사이를 참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김영하 작가의 글들을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입니다. 이 작품 뒤에 보면은 노회문학상 수상, 퓰리처상 사회수상, 그리고 내 묵은 슬픔을 눈물로 피로 쓴 작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목이 참 멋지지 않나요? 밤으로의 긴 여로. 원어로는 Long Day's Journey into Night라고 되어 있는데 밤으로의 긴 여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보다 그 여행을 여로로 바꾸니까 훨씬 더 작품에 무게를 더하는 느낌이에요. 작품의 내용은 다소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밤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내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피로 쓰고 눈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이 되겠네요. 하지만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역시나 유진 오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이름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작가를 알아가는 거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 제목이 약간 섬뜩하죠.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니.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본 작품이고요. 아마 저 혼자 중고서점에 갔더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만한 장르긴 합니다. 이러한 장르문학적인 작품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는 거의 중고서점만 가면은 딱 세계문학만 딱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날 같이 간 구독자 주연님께서 책 추천을 서로 해주다가 저에게 혹시 딱 한 권만 추천하실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최근에 이 책 읽었는데 주연님은 정말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독자분의 추천이니까 바로 사서 이렇게 가져와 봤죠. 아마 제 하루 중 3번째 독서, 그러니까 마지막 독서이자 재미있는 책을 읽는 시간을 책임질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5번째 책은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입니다. 이 책도 참 추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필립 로스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셨냐는 말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이 에브리맨도 한 2번 이상은 추천을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고서점을 다녀온 지 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읽어버렸거든요. 처음엔 다소 조금 설정 부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속도가 더뎠으나 한 초중반을 넘기고 중반 이후부터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삶이란 어떤 것인가, 특히나 노년, 노화에 관련된 한마디로 어떤 생로병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참 담백한 시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거짓말하는 건 싫어하니까 잘 읽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잘 읽었습니다. 나중에 또 월말정산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6번째 책은 모옌의
개구리입니다. 엄청 두껍죠. 이 모예네 개구리. 사실 이 작품은 제가 지난달 중고서점을 갔을 때 요거 집었다가 놨거든요. 요게 중고로 한 가격이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때도 좀 많이 사다 보니까 한 권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이 작품을 내려놓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점이 다음번에도 있으면은 그래 그건 내 책이다 하고 사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가니까 아직 있더군요. 저번 달에 제가 모엔의 열쇠걸음을 참 재미있게 읽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개구리란 작품도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역시나 어떤 작품인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그냥 저번에 좋은 기억을 담아서 후속작으로 선택을 해본 거죠. 모엔의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은 다른 작품들 막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어쩐지 중국 문학은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읽었을 때 의외로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7번째 책은 장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솔직히 이 책 그냥 제목 보고 샀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문학 덕후인 저로서는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사르트르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아마 분명히 쉽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더욱 어떤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착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점, 그 점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조금 특이하긴 하죠. 보통 분들이라면 잘 안 건드릴 만한 책 제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머리를 쥐어뜯을 만한 위험도 있는 책이라 생각이 지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때로는 그런 책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8번째 작품은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입니다. 먼저 이 작품은 좀 독특해요. 가격이 거의 4,600원에 저렴한 가격이고요. 분량도 짧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하고 안에를 펼쳐보니까 종이질이 좀 떨어지긴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퍼백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 폭이 장난이 아니죠. 와, 이거 읽노라면은 눈이 자연스럽게 피로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글씨 간의 간격들이 아주 좁은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컴팩트하게 좀 일부러 이렇게 뽑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저렴한 가격에. 이 작품을 산 이유 역시 조금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생방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제 방송에 또 자주 놀러와 주시는 구독자분 중에 진아님께서 이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라는 작품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길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노잼, 재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뭔가 유명한 작품이고 명작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너무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제 이상한 기질이 발동이 되어서 그래요? 그럼 한번 읽어봐야겠네. 도대체 얼마나 노잼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중고서점에서 이 작품 보이자마자 한번 사볼까? 4,600원? 사야겠다 이러고 집어온 책이에요. 약간은 두렵기도 하지만 과연 또 얼마나 노잼이고 어려울지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고서점 나들이에서 이렇게 총 8권을 샀어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한 7만원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5만원 초반대가 나왔거든요. 역시 이 맛에 중고서점 가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인터넷 서점에서 살 때 미리 중고서점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최대한 돈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좀 간단한 중고서점 책하울 영상 잘 보셨나요? 어째 제가 맨날 책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열심히 읽습니다. 한 달에 15권 이상씩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독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좀 간단한 감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생방에 놀러 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번 달의 중고서점 책하울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조금 유익하셨거나 선택에 도움이 되셨거나 어찌됐건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생방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